탄핵은 인용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고 하루 이틀 재판에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한들 본질을 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현재 잇따른 탄핵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했다는 건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을 깎았다고 국무위원을 탄핵했다고 비상사태임을 인정하면 앞으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과연 헌재가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 군대가 투입되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였습니다. 헌재가 이에 대해 과연 헌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할까요?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탄핵 소추 자체는 실질적인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었지만 헌재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인용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가의 문제를 따집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마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탄핵이 기각되어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형사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대통령이 과연 다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군 통수권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대통령 직무 수행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 형사처벌할 만큼의 책임이 있느냐를 추궁하는 것이 형사 절차입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따지는 절차가 탄핵심판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 절차를 남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와 좌가 나뉘어서 심각한 국론이 분열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사회 불안정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조속히 결정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는 12월 3일 내란범과 내란범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은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와 같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신곡설 한번 낭독이 있겠습니다. 중앙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실 이주희 변호사님과 이성경 변호사님의 신곡설 한번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시국선언.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으로서 현 상황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본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중항쟁 등 수많은 역사를 통해 불법적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짓밟아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도 기억한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헌법 파괴 행위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체포방해, 내란 동조 세력의 거대한 분노, 구속 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를 거쳐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헌법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이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일부 법률가들이 내란 부역죄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노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행태는 또 다른 헌법 파괴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의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린 지 2주가 지났음에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위헌적 행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단어 3번 같이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모두는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직 헌법 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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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